얼마 전 폐렴으로 인해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벤 아스크렌은 다행히도 최근 폐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인의 SNS를 통해 수척해진 모습으로 직접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들 안녕. 한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네. 너희가 소식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사실 방금 와이프의 일기를 쭉 읽어봤어. 왜냐면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 아무 기억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모르겠어. 방금 와이프의 일기를 쭉 읽었는데 마치 영화 같아. 말도 안 되더라고. 나 4번 죽었었어. 심장이 20초 정도 멈췄었지. 좋은 일은 아니지. 어쨌든 양쪽 폐 이식을 받았고 무사히 고비를 넘겼어. 지금은 힘도 꽤 많이 되찾는 중이야. 그리고 몸을 다시 쓰는 법을 익히는 중이고. 어제 체중을 재봤는데 147파운드가 나오더라고. 147파운드는 15살 때 이후 처음이야. 그러니까 45일이라는 기간 동안 50파운드가 빠졌던 거지.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졌던 거야. 다행히도 대부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모두에게 받은 사랑이었어. 마치 내 장례식을 치른 것 같은 느낌이었지. 난 아직도 30년 전에 데이브 슐츠가 세상을 떠난 게 기억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고 사랑했는지 회상하는 걸 들을 수 있었지. 분명 그 사람은 그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 어떤 사람들은 분명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레슬링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사랑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 기분 정말 좋았지. 그래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동기부여가 돼. 다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와 가까운 사람들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 이 업데이트가 마음에 들었길 바라고 말했듯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이미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을 본 파이터들도 반응했습니다. 먼저 다니엘 코미어는 우린 널 사랑한다 친구. 넌 파이터야. 그래서 그렇게 맞서 싸우고 있는 거지. 네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또한 랜디 브라운은 돌아온 걸 환영한다 챔프. 우리 모두 너와 함께 할게. 또한 덴바 고링보는 회복 잘해 보스. 힘내고 축복이 있길 바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했던 벤 아스크렌이 저렇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확실히 건강이 많이 위중한 상태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부디 잘 회복해서 다시 건강해진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슬람 마카치프가 다니엘 코미어와의 인터뷰 중에 했던 유명한 말이죠. 네 아들이 하이 레벨의 레슬링 실력을 갖길 원한다면 다게스탄에 2, 3년 보내고 잊어버려라. 이제는 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슬람 마카치프가 이 문구가 적힌 칼을 제작 중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또한 얼마 전 다니엘 코미어가 차량을 도둑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코미어가 다시 한번 상황을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Alright guys, I just got the word. The San Jose PD did it. They found my truck. Can you believe that? I gotta be honest. I thought it was gone forever. But the San Jose PD got it done. Go San Jose. See? Best in the Bay. I thought it was gone forever. But they got it. So, thank you to the San Jose PD for finding my truck. They got it. Now, will I keep the truck? I don't know, man. I don't think so. But they found it. The San Jose PD. Best in the Bay! 영상에서 코미어가 이 트럭을 계속 보유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일주일 전쯤 국가의 배드가이 팟캐스트에서 말하길 본인은 지난 8년 동안 랩터를 타면서 연료 경고등이 떠도 대충 얼마나 갈지 감이 와서 기름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트럭은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춰버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도둑까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코미어는 뭔가 불길한 저주받은 트럭 같다 얘기했던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찾았음에도 다시 그 차를 타지 않고 처분할 계획인 듯합니다. 또한 UFC 페데코 챔피언 볼카노프스키가 다음 상대로 가장 원하는 상대를 밝혔습니다. 만약 나한테 누구와의 경기가 가장 기대되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모부사르라고 답할 것 같아. 왜냐? 걘 자격이 있거든. 아직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의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마지막으로 싸웠던 무패의 선수에게 지기도 했잖아. 아직 누군가의 무패를 깨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스타일의 선수들이랑 싸워봤지만 내 체급에서 진짜 찐 레슬러와 싸워본 적이 없어. 걘 진짜 빡센 레슬링 스타일을 가진 선수잖아. 물론 이슬람과는 싸워본 적이 있지만 내 체급에서
그런 스타일을 가진 무패의 유망주와는 싸워본 적이 없다 이거지. 난 위험한 타격가랑도 싸워보기도 했고 여러 스타일과 싸워봤지만 걘 조금 다르거든. 그리고 나중에 내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모브사르 같은 상대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걘 앞으로도 다른 많은 선수들을 이길 것 같거든. 모브사르라는 이름이 앞으로도 탑에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더 높게 평가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칸은 이슬람한테 KO 당했을 때가 일리아에게 당했을 때보다 더 뇌진탕 증상이 심했다며 일리아와의 경기를 하지 않고 더 오래 쉬었어야 했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UFC 미드급 챔피언 드리크스 디프레시가 지난 휘테커와의 경기를 회상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년 전 오늘 난 내 영웅과 싸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 랭킹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걸려있던 경기였지. 내 스스로와 온 세상에 세계 최고가 될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한 날이었어. 수년간 보내준 응원에 감사하고 또 나를 의심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 왜냐면 내 승리들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로버트 휘테커는 따뜻한 말 고마워 챔프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드리크스 디프레시는 오는 8월 17일 함자트 치마이프를 상대로 방어전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지난 UFC 317에서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충격적인 KO 패배를 당한 찰스 올리베이라가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일리아와의 경기 그리고 향후 원하는 매치업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전부 다 바꾸고 싶지. 훈련했던 모든 걸 경기에서 사용하지 못했어. 준비했던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원래 게임 플랜은 치고 빠지고 오블리킥 차고 프론트킥으로 거리 유지하고 카프킥 많이 차고 가만히 서 있지 않는 거였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서서 펀치를 맞고 있었던 거야. 만약 거리를 유지하고 손도 움직이고 프론트킥도 차고 오블리킥도 사용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테이크다운도 시도했다면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리아의 펀치에 대해서는 일리아는 내가 지금까지 상대해본 파이터들 중 가장 펀치가 강해. 그건 부인할 수 없어. 저스틴 게이츠, 더스틴 포이리에 그리고 마이크 챈들러 같은 파이터들에게도 정말 강한 펀치를 맞았지만 그땐 그냥 다운만 당했잖아. 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너그아웃을 당한 적이 없었어. 펀치에 의해 다운된 적만 있었지. 근데 이번엔 KO를 당했어. 나한테 새로운 일인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몰랐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여러 번 물어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는 올해 11월이나 12월에 복귀하고 싶다 얘기했고 원하는 상대로는 맥스 할로웨이를 언급했습니다. 할로웨이는 7월에 싸우고 난 6월에 싸웠잖아. 11월이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좋은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해. 맥스도 싸우겠다고 했으니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는 패배 후 마음이 정말 힘들었고 경기 끝나고 많이 울었다고 얘기했고 이번 패배가 다른 때보다 더 아팠다며 KO된 것도 그렇고 준비했던 걸 못 보여준 게 너무 속상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토프리아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라며 트래시 토크도 잘하지만 상대가 안 받아주면 금방 조용해진다 얘기했고 사우나에서도 우연히 만났는데 같이 써도 괜찮다 말해줬다며 아주 젠틀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패트 핑블렛은 지난 차로의 퍼포먼스를 보고 대체 게임 플랜이 뭐였는지 모르겠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한심하게 싸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다른 파이터들도 이해가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바 있는데요. 원래의 게임 플랜은 서서 치고 받는 게 아니었네요. 한편 찰스가 11월이나 12월에 복귀하고 싶다고 하자 라이트급 파이터들이 반응했습니다. 먼저 마테우스 감롯은 다음과 같은 본인이 지원하겠다는 이모티콘으로 반응했고 또한 아파 RPGF는 다음과 같은 이모티콘을 넣으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